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기를 본격적으로 반등시키기 위해 수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AI, 미래형 모빌리티, 배터리 등의 미래산업 분야 현장 애로를 과감히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3월 달에 방영되었던 온대브리핑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편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성장 4.0 전략을 지난해 말에 발표한 이래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범부처 차원의 15대 프로젝트가 면밀히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서는 신성장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과제들이 발굴되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분야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어떤 과제들이 추진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AI 반도체 산업 부분입니다. 신성장 4.0 전략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서 일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내 삶 속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AI 반도체입니다. 현재 챗 GPT 등 생성형 AI 개발과 보급의 확산으로 인공지능의 복잡한 상황 인식, 판단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반도체, 즉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과 경제 안보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면 현재 미국 엔비디아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체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위주로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산 AI 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국산 반도체를 개발해도 성능을 실증할 기회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정부 차원에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실증과 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의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도심항공교통, UAM입니다. UAM은 수직 이착륙을 통해서 도심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동력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세계 각국이 기체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통해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서 8월 말부터 실증 비행 테스트 등 그랜드 챌린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시장 선점이 중요한데요. 이에 간섭받지 않는 UAM 전용 주파수를 발굴 공급해서 조속한 실증과 상용화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UAM을 위한 교통관리체계도 본격 개발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분야는 UAM과 마찬가지로 미래형 모빌리티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분야이죠.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상용화가 많이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운전자 조작 없이 자체적으로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파악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인데요. 기술 수준에 따라서 6단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중 3단계부터 자율차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3단계 자율차를 출시를 했고요. 현대 기아차 등 우리 대기업들은 3단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율차 주행 기술에 있어서 그동안은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였다면 앞으로는 패스트 무버가 되고자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이미 상반기에 완료해서 영상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 구역에서는 실주행될 때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또 샌드박스 이외의 지역에서도 가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배터리 분야입니다. 신성장 4.0 전략에서는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구상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분야도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산업이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초격차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은 여건인데요. 배터리 생산 기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정부 차원의 민간 투자 지원하는 부분, 또 인력 양성 등 기존에 개발된 추진 계획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애로들이 또 발굴되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구분해서 독자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나 재활용 등 연관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8월에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과 독자적인 유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배터리는 순환 자원으로서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서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등과 같은 시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성장 4.0과 관련된 현장 애로 해소 외에도 총 7조 2천억 원 이상의 현장 대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들도 이번에 회의에서 발표되었는데요. 액화수소 플랜트와 선박의 조기 가동을 위한 안정성 시험 특례 도입, 그리고 오송 첨단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 산단 계획 승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된 여러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 살펴봤는데요. 대내외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마련은 물론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알면 힘이 되는 경제정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